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안마기인데요. 놀라운 점은 이 제품 하나를 사기 위해 관세 폭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뉴욕의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이 안마기를 경험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수천만 원짜리 고급 안마 의자들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보다 더 시원한 건 없다는 겁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몸을 풀어주는 수준을 넘어 자식 손맛보다 낫다는 극찬을 받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하트라고 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고급 웰니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바쁘긴 하지만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매일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끊임없는 회의들을 조율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제 일을 정말 좋아하고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커요. 그런데요, 이런 성취들이 있어도 가끔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중요한 게 빠져있는 느낌이랄까요. 아침마다 도시의 소음과 함께 눈을 떠요. 동시에 머릿속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부랴부랴 준비하고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고는 회사로 향해요. 저는 항상 과학과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믿어왔어요. 미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앞선 기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전통이나 철학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좀 구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헬스클럽에 갔다가 제 일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운동을 마치고 라운지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그 공간 한가운데에 아주 낯설고도 아름다운 보라색 마사지 기계가 보였어요. 전에 본 어떤 기계와도 달랐어요. 부드럽게 흐르는 곡선, 은은하게 빛나는 불빛, 그리고 선명한 보라색. 제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저건 뭐지? 왜 이렇게 생긴 거지?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중년의 여성분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한국에서 온 거래요. 그냥 일반 마사지 기계가 아니라 진짜로 피로가 싹 풀린다더라고요. 그 말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온 물건은 그냥 일시적인 유행 정도로만 여겼어요. 미국처럼 앞선 나라에 비해 전통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했죠. 또 한국에서 나온 새로운 트렌드인가 보네. 그냥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 보라색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들의 얼굴엔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진짜 대박이야. 스트레스가 싹 날아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보니까 평소엔 미국 제품만 고집하던 잘 차려입은 사람들까지도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그 안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항상 과학적인 근거와 기술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안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전통적인 아이디어에도 배울 점이 있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바쁘게만 살아오면서 다른 문화나 방식에 대해 너무 쉽게 무시했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쩌면 오래된 전통 안에도 지금 제 삶에 꼭 필요한 균형과 지혜가 숨어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 보라색 마사지 기계를 바라보며 마치 그 기계가 저한테 따뜻한 에너지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향하는 문 같았어요. 마감일, 회의, 일, 그런 것들 말고 진짜 삶을 느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저는 그동안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바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뭔가 제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요. 미국식 삶의 방식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보라색 기계의 비밀과 이걸 만든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그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과학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통해 더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고작 한 대의 보라색 마사지 기계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혹시 내가 알고 있던 세상 너머에도 삶에 진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날 아침
헬스클럽에서 본 그 신기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일상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그 기계의 모습과 그걸 사용한 사람들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보라색 마사지 기계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이걸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배경이 된 전통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요. 하지만 분명했던 건 그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리고 제가 몰랐던 세계로요. 그날 헬스클럽에서 보랏빛 마사지 기계를 본 이후로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기계 생각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계속 마음이 끌렸고 시간이 갈수록 궁금증은 더 커졌어요. 혹시 저게 단순한 고급 기계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어떤 곳에 지혜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자. 그 뒤 며칠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준비할 것도 많았지만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친구들과 가족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바로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고 짐도 부지런히 챙겼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건 K-팝이랑 김치 정도뿐이었지만 미리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책도 찾아봤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날 때 제 심장은 콩닥콩닥 뛰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꿔놓게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고도 새롭게 느껴졌어요. 도시 전체가 화려한 불빛과 다채로운 간판으로 가득했고 활기가 넘쳤어요. 공항에서는 민지라는 이름의 밝고 따뜻한 인상을 가진 젊은 여성분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정말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또박또박한 영어로 제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민지 씨는 자신이 보라색 마사지 기계를 만든 쿨센스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있는 동안 저를 안내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안심이 됐고 민지 씨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민지 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시내 중심부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현대적이면서도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창문 밖으로는 높은 빌딩들 사이사이로 푸른 나무들도 보였고요. 그 풍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긴 옛날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구나. 우리는 곧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가 먼저 데려간 곳은 전통시장이었어요. 시장은 정말 다채로웠고 과일부터 수공예품까지 온갖 물건들이 색색깔의 노점에 가득했어요. 사람들 목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물건 고르는 소리까지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한국의 전통 스파인 찜질방에 갔을 때였어요. 사실 처음엔 조금 긴장됐어요. 모두들 편한 옷을 입고 자유롭게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증기, 잔잔한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평온한 표정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큰 방 안에서 사람들은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고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단순한 공간이었는데 그 안엔 묘한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누구나 마음 편히 앉아 웃고 쉬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또 다른 날엔 전통 한옥 마을에도 갔어요. 곡선으로 된 지붕을 가진 집들이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건물 하나하나에서 오래된 역사와 균형에 대한 깊은 존중이 느껴졌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 고요한 정원을 천천히 걷는 시간, 그런 경험들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걸 느꼈어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여유롭고 조화롭게 흘러갈 수도 있구나. 그 보라색 마사지 기계는 단순한 기술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건 균형 잡힌 삶, 따뜻함,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을 상징하는 무언가였어요. 기술 뒤에 숨어있던 그 깊은 철학이 이제서야 마음에 닿기 시작한 거죠. 매 걸음마다 제 마음은 궁금함과 희망으로 채워졌어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고 저는 한국이 저에게 들려줄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제 여정은 뜻밖의 전환점을 맞았어요. 바로 쿨센스의 대표 배현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순간이었죠. 보라색 마사지 기계에 대해 알아보던 중 쿨센스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도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직접 뵙게 되니 솔직히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긴장되기도 했어요. 배현수 대표님은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셨어요. 제게 친절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회사는 한국의 전통의학에서 비롯된 오래된 지혜를 바탕으로 세워졌다고요.
마사지 기계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현대 기술과 따뜻한 전통이 만난 결과물이라는 설명에 저는 귀를 기울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저를 한 분께 소개해 주셨어요. 바로 그의 할머님이신 김순자 어르신이셨어요. 전통 한국 치유법에 정통하신 분이셨죠. 처음 배웠을 때부터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 쌓아오신 지식과 사랑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눈빛에서는 자애로운 온기가 전해졌어요. 김순자 어르신은 저에게 한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삶의 행복으로 여겨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시원함이라는 느낌이 단순히 찬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다시 에너지를 되찾는 상태라는 설명도 함께 해주셨어요. 어르신은 저를 본인의 아담하고 따뜻한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은 전통적인 한국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집안 곳곳에 나무 가구와 종이 등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차 한 잔을 정성껏 내어주시면서 어르신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에서 치유란 단순히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돌보는 예술과도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담긴 의미는 깊고 넓었어요. 마치 현대의 삶에서 잊혀졌던 무언가를 다시 배우는 기분이었죠. 저 자신이 지금 특별한 자리에 있고 소중한 비밀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다양한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작은 다도 모임에 참여했는데요. 물을 끓이고 차를 따르는 모든 과정이 천천히 정성을 담아 이루어졌어요. 그 시간은 단순한 차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잠시 멈추고 음미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빠르고 정신없는 일상과는 정말 다른 풍경이었죠. 또 어느 날엔 한옥 옆에 있는 조용한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부드러운 잔디와 형형색색의 꽃들, 작은 연못 사이로 이어지는 돌길, 모든 것이 조용히 숨 쉬고 있는 듯했어요. 그 길을 걷다 보니 마치 정원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자연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야 라고요. 그리고 그날 중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김순자 어르신께서 저에게 호흡 명상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였어요. 조용한 방 안, 부드러운 음악과 폭신한 방석 위에서 어르신은 천천히 제게 깊고 안정된 호흡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분의 차분한 음성을 따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저는 마치 지난 수년 동안 쌓여있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은 참 감동적이었고 마치 마법처럼 제 마음을 열어주는 경험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솔직히 전통이라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진짜 치유와 회복의 힘이 담겨 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진정한 치유는 자연스럽고 균형 있는 삶을 스스로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그 사실을 배웠어요. 배현수 대표님과 김순자 어르신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감사함과 감동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들이 제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 이제 제 마음은 더 크게 열려 있었고 저는 한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문화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배워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김순자 어르신과 배현수 대표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제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었고 그 과정에서 제 사고방식도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민지 씨가 저를 근처 찻집에서 열리는 소규모 모임에 초대해 주셨어요. 찻집은 작고 아늑했어요. 천장에는 종이등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배경엔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어요. 푹신한 방석에 앉아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했죠. 그 자리에서는 지역 주민 몇 분이 모여서 옛날부터 이어져 온 마음챙김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스트레스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들려주시는데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제 마음엔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조심스레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평온함을 미국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숨을 쉬는 순간,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그 순간이 고마움과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해줘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에는 한국 전통 스트레칭 수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넓은 방바닥엔 부드러운 매트가 깔려 있었고 강사님은 아주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동작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깨와 다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들을 배웠는데요. 신기하게도 평소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일하느라 늘 굳어있던 근육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수년 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수업 도중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몸을 천천히 정성껏 움직이는 건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신체 건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전통이 단지 형식이나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라는 걸 점점 더 실감했어요. 이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호텔 근처의 공원에서 젊은 한국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제 미국 생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렸어요. 매일 바쁘게 일하다 보면 가족과도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고 가끔은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요. 그분들은 제 말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전통을 현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섞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 긍정적인 반응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고 변화는 가능한 일이라는 희망도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 밤 종이등이 조용히 밝혀주는 골목길을 따라 호텔로 걸어가며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이곳에서 배운 균형감, 평온함, 그리고 따뜻한 지혜를 꼭 간직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믿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전통과 지혜에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생각과 삶의 방식,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함께 연결되는 진짜 의미의 평화와 균형을 배웠어요. 이 여행의 모든 순간이 제게는 큰 배움이었고 드라마처럼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제 인생은 이제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거라고요. 한국에서 얻은 이 새로운 지혜를 품고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고 생각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이제는 세상을 더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기억들과 교훈들을 가슴에 담아 돌아왔어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뒤 저희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처럼 하루를 급하게 시작하지 않고 아침마다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김순자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셨던 부드러운 호흡 운동을 기억하며 매일 아침 작은 베란다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곤 했어요. 그 단순한 깊은 숨 한 번이 저에게는 평온함으로 다가왔고 행복은 참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회사에서도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하나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신기해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빠르고 효율적인 미국식 업무 문화에 익숙했으니까요. 저는 그때 느꼈던 균형 있는 삶의 가치를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런 작은 여유들이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시간을 내어 스트레칭과 간단한 호흡 운동을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놀랍게도 함께한 분들 대부분이 몸이 조금 더 가볍다, 마음이 차분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엔 제 상사인 데이비드가 조용히 스트레칭 모임에 앉아 계시는 걸 봤어요.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요. 나중에 살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해봤는데 생각보다 꽤 좋더라고요.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 말씀에 저는 가슴 깊이 감동을 느꼈어요. 아, 내가 선택한 이 방향이 맞구나. 집에서도 변화는 느껴졌어요. 남편 에드워드와 딸 리나도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이 일상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루하루의 소소한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고 소소한 이야기로 웃는 시간들 속에서 저는 또 한 번 느꼈어요. 균형이라는 건 단순히 일과 휴식의 조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려. 저녁마다 소파에 앉아 가족과 함께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 시간. 그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김순자 어르신의 조용한 조언,
배현수 대표님의 진심 어린 격려가 떠올랐고요. 그분들의 따뜻함과 지혜는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한국의 전통이 낯설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 전통 속에서 아름다움과 강함을 동시에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단지 저 자신만을 위한 균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현대적인 삶과 따뜻한 전통의 지혜를 함께 엮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향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혹시 제 여정이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 되어 그분도 자신만의 균형과 기쁨을 찾게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뒤돌아보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꾼 여정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나라와 그 안에서 만났던 놀라운 분들과의 인연은 앞으로도 제 삶을 계속 이끌어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균형과 행복, 사랑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요.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